안녕하세요. 스포츠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J리그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예상, 그리고 최종 코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내외 전경기 유료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은 조건 없이 스알람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정보 공유 소통방을 찾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9월 1일 19시에 시작하는 사포로 대 FC 도쿄 경기입니다. 먼저 사포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전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인 기복에 애를 먹는 상황이라 빠른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흐름 싸움서 고전할 것은 자명합니다. 우선 공격에 있어 전력 누수가 눈에 띕니다. 이전 리그 경기 후 팀 발표에 따르면 주전 미드필더 미야자와가 부상으로 9월 초까지 결장 안고 합니다. 이 삼선에서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선수인데 그가 빠질 경우 윗선에서 공이 돌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고야전과 삿포로전서 점유율은 높았지만 전진이 안 되는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대체 자원의 신뢰도가 낮은 상태라 큰 변주를 주기 힘듭니다. 만화의 1득점 생산에 그칠 것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수비 저항은 기대해볼 만합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서 3대1 승리를 따냈습니다. 물론 이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점유율 62대 38로 상대를 오히려 수세에 몰고 경기를 펼쳤고 난타전 속에서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높여 승점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근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 하가미네가 중심축을 잘 잡고 있고 윗선의 투 볼란치 또한 1차 저지선 역할에 열심히입니다. 대량 실점을 내줄 확률은 낮다고 보여지네요. FC 도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리그 경기에서 상승세 비셀 고베를 1대0으로 누르고 3경기 연속 무패를 달성했습니다. 상대보다 전력이 좋고 흐름 싸움서도 우위를 가져갑니다. 1차전 기선 제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격 또한 꾸준하며 주전 공격수 올리베이라가 득점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2선 라인의 레안드로 역시 1선과 2선을 반복해서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교란시킵니다. 이들의 영향력만 그라운드에 묻어나와도 1득점 생산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이전 맞대결서 무려 3실점이나 내줬습니다. 전반을 리드하고도 후반 중반 수비 집중력이 깨지며 연속 실점을 허용한 게 뼈아픕니다. 모리시게 와타나베 센터백 조합의 개인 기량은 좋지만 커버 플레이 범위가 그리 넓지 않고 풀백 조합 또한 라인 컨트롤에 있어 최근 잡음을 내는 상황입니다. 클린시트 달성은 다소 난도가 높은 과제다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근소 전력 우세와 최근 흐름 싸움에서 우위를 가진 도쿄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맞춰 안정적인 경기를 풀어가는데 능합니다. 허나 삿포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 승률이 대단한 데다 이전 맞대결서 승리를 거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팽팽한 접전 끝에 승부에 추가 쉽게 기울 일정이 아닙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9시에 시작하는 나고야 대 가시마 경기입니다. 먼저 나고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리그 경기에서 시미즈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공식전 4연승 행진이 깨졌습니다. 흐름이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물론 꾸준한 승점을 쌓는 과정이기에 팀 자체가 흔들리진 않겠으나 이번 경기 낙승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공격이 다소 답답합니다. 앞선 5경기 무패 행진을 잇는 동안 멀티 득점 성과는 단 1차례뿐이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마에다와 카나자키 등이 잘 버티고 있으나 파괴력이 그리 높지 않고 2선 라인과 측면 조합의 시너지 또한 시즌 초반에 비해 아쉽습니다. 멀티 득점 이상의 다득점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수비 대처는 수위급입니다. 올 시즌 리그 기준 클린시트 비율이 63%입니다. 작정하고 수비 조직력을 높여 상대 공세를 묶어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마루야마가 사실상 시즌 아웃됐지만 이적 시장서 팀에 합류한 김민태가 새롭게 수비의 한 축을 맡으며 경쟁력을 높입니다. 상대 감봉이 매섭게 펼쳐지더라도 대량 실점을 내주진 않을 전망입니다. 가시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리그 경기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2대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7경기에서 6승 1패로 가공할 만한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력차도 그리 크지 않아 상대에 저항할 힘은 충분합니다. 공격진 퍼포먼스가 상당합니다. 대표팀 차출을 마치고 돌아온 우에다가 2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리며 주전 공격수로 발돋움했고 이선의 아라키는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측면과 일선 하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선수의 조합적인 시너지도 물이 올랐습니다. 다양한 공격 선택지를 활용할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상대 수비가 아무리 조직력이 좋아도 1득점 생산까지는 목표로 할 만합니다. 수비 또한 대체적으로 안정감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전 경기 요코와 마마리노스 강공을 클린시트로 막아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누키가 고전했으나 그에 짝 맞히다가 상당한 커버 플레이를 보여주며 포백 조직력을 유지했고 윗선의 미사오가 1차 저지선 역할을 10분 수행하며 중원을 잠식했습니다. 빈공에 애를 먹는 중인
나고야 공세를 적절하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홈 이전과 근소전력 우세를 갖춘 나고야가 상대를 올가맬 전망입니다. 최근 일정서 수비가 맹활약하며 팀 전반적인 밸런스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공격이 답답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리드를 뺏기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진 않을 전망입니다. 가시마는 최근 경기 승률을 높이며 팀 에너지 레벨이 호조에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 분리와 스쿼드 열세를 뒤로하고 저항에 성공할 그림이 그려집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9시에 시작하는 세레소 오사카 대 간바 오사카 경기입니다. 먼저 세레소 오사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리그 맞대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점유율 51대 49, 슈팅수 16대 11로 팽팽한 싸움을 이어갔지만 공수 집중력 싸움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선 수비 개선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이전 리그 25라운드서 약체 쇼난의 5실점을 내주며 수비 붕괴에 대한 우려가 깊었으나 앞선 경기서 클린시트를 따냈습니다. 4-4-2 포메이션 아래서 후방 포백이 제자리를 지키며 상대 공격수와 1대1 매치업에서 우위를 가져갔고 윗선의 미드필더들은 강한 압박으로 전진을 방해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수비력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다시 무실점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한방 싸움서도 우위를 점합니다. 이전 경기서 기요타케가 경미한 부상으로 빠져나갔으나 팀 후속 발표에 따르면 경기 출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전방 공격 스타트와 카토 또한 일선에서 잘 버텨주며 결정력을 높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전제하 1득점 생산까진 충분하다 봅니다. 간바 오사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맞대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 내용 측면에선 크게 밀리진 않았으나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큰 변주를 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 유력합니다. 한방 부재의 주요인은 주전 공격수 파트릭 기복에 있습니다. 물론 박사한 결정력은 하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최근 경기서 상대 집중 수비에 막히며 고전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로테이션 차원 페레이라는 공식전 6경기 연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선 라인과 측면 조합에 기민한 공격 가담이 없다면 파트릭이 다시 답답함을 노출할 예정입니다. 무득점에 그쳐도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수비도 다소 불안합니다. 물론 시즌 초 중반에 비해선 라인 간격이 잘 맞춰지고 있고 선수단 퍼포먼스 역시 올라왔으나 상대 공세를 제어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포백과 스리백을 혼용하는데 두 전술 모두 효과가 미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세레소 오사카 다양한 공격 패턴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맞대결 전적 우위와 최근 흐름 싸움서 우세한 세레소 오사카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전 주말 리그 맞대결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를 챙겼을 만큼 상대전에서 강했습니다. 간바 오사카가 난전을 꾀하지만 앞선 경기와 비교해 큰 전력과 전술 변화를 가져가기 힘들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비슷한 문제점을 노출하며 오전할 전망입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9시에 시작하는 우라와 대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먼저 우라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리그 경기에서 쇼난의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공식전 4연승이 끊겼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전력 열세가 분명한 상황에서 홈 2점을 10분 누리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고전이 점쳐집니다. 맞대결 전적서도 열세가 확실합니다. 앞선 6차례 맞대결서 1무 5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무려 15실점을 허용하는 동안 득점은 단 2골밖에 없었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0대5 영패했습니다. 주전 공격수 정커가 스쿼드에 들지 못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그가 출전한다고 해서 상대 수비를 쉽게 파괴할 것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무득점에 그쳐도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일정서 수비 조직력이 개선됐습니다. 이전 공식전 4경기를 전부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포백 라인이 밸런스를 잘 맞추며 상대 공세를 유연하게 막아냅니다. 선수 개개인 기량이 선결돼 있어 1대1 매치업서 우세를 보이고 선수 간 시너지 또한 수익업을 자랑합니다. 대량 실점을 내주며 갑작스럽게 무너질 확률은 낮습니다. 가와사키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리그 경기에서 사포로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전 26라운드 후쿠오카전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지만 분위기를 빠르게 전환한 것이 주요합니다. 이번 경기 또한 선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격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포 다미앙이 2경기 연속 잠잠하지만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 언제든지 상대 골문의 위협을 가할 선수입니다. 부상으로 퍼포먼스가 다소 떨어졌던 고바야시 유 또한 이전 경기 한 골 1도움 생산으로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선 라인과 측면 조합의 시너지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물론 상대 수비 대응에 고전할 공산이 높지만 1에서 2득점 생산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수비 또한 탄탄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주전 센터백 타니구치 부상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쿠르마야가
잘 메워주는 중입니다. 이전 라운드 경기 후 오니키 감독 또한 그의 수비력을 칭찬했을 정도로 플레이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JCL과 조합적인 문제마저 일으키지 않습니다. 상대 공세를 잘 올감해 무실점 달성을 노릴 듯합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전력 우세를 갖춘 가와사키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전 리그 경기에서 시즌 첫 패를 만회하는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빠르게 전환했고 큰 전력 누수가 없어 베스트 11 가동이 원활합니다. 우라와가 난전을 꾀하지만 가와사키만 만나면 공수 양면에서 자몽을 낸 바 있습니다. 고전 끝에 리드를 뺏기며 1차전을 내줄 것이 유력합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역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